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온라인 공간에서 친근하게 접근해 경계심을 허물고 범죄를 일으키는 온라인 그루밍, 그리고 딥페이크 성착취까지. 교묘하고 악랄한 디지털 성범죄, 연인 간 발생한 피해 사례를 들여다봅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매우 심각합니다. 폭행은 물론 불법 영상 촬영과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일명 이별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성 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의 상담 현황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이 늘고 있고 피해자 지원 역시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방법은 더욱더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3개월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한 나날들은 너무나 행복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저에게 계속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하더군요. 제가 싫다고 거절하자 후회할 거라고 위협하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끈질긴 협박을 참지 않고 그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그 남자의 협박이 저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는 건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영상에서 저와 그 남자가 사이트에서 저는 여였어요. 제 얼굴과 몸매에 성관계까지 품평하는 글이 가득했어요. 인터넷 쇼핑몰에 후기를 올리기라도 하듯이. 그때부터는 그 남자는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주면 더 이상 유포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돈을 주지 않는다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제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연인 관계에서 일어난 사안으로 성적인 촬영물을 게시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불법 사이트에도 게시한 사안입니다. 일단 가해자는 4년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4년형을 받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 선고가 날 때마다 감정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라우마를 많이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평소 연인 관계에서도 이런 상습적인 가해였던 것인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굳이 제가 보내고 싶지 않아 하는데도 은연적인 사진이라든지 영상 같은 거를 계속 보내달라고 하거나, 네, 제가 다른 이성이랑 연락하거나 또 만나는 상황이 있어서 바람을 피울까봐 약간 그런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집착 영상을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협박 당했을 때 이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 가해자가 저에 대한 많은 정보나 여인이었기 때문에 좀 타이르고 어떻게든 좀 좋게 풀어나가려고 주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대응과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길 잘했다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이를 숨기지 않고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잡으려고 노력한 건 잘했던 행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찰들 연계해주는 그런 디지털 여성센터에서 어떻게 내부를 이제 추적을 하고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심리적인 상담 같은 거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그런 부분이 좀
본인의 마음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사건이 일어나고 처음에는 되게 불안한 마음도 많이 컸었고 두려움이 많았었는데 재판이 이제 끝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불안감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피해를 입기 전에 나로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쉽게 회복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랄까 응어리처럼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피해이다 보니까 혹시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 싶어요.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서 신고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가 커지는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나한테 하고 있는 행동이 범법행위라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일이 커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판단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고하면은 내 인생도 구할 수 있는 거지만 나랑 같은 피해자가 생존하지 않도록 막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무섭더라도 좀 빨리 신고를 하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전국 17개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중 한 곳인 제주 YWCA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 상담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및 긴급 삭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영상물을 제출하거나 영상물이 유포된 주소를 제출하면 해당 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를 검색해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합니다. 한번 유포되면 쉽게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센터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간 신속하게 영상을 삭제합니다. 또한 경찰 신고를 위해 해당 증거물을 확보하고 신고와 조사 과정을 돕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보복성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자신의 신체 촬영물 유포의 경우에도 가중 처벌됩니다. 상담소에서는 이처럼 수사와 소송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정기적인 사후 모니터링까지 피해자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금 딥페이크다 여러 가지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화되는 사건 안에는 10대 피해 가해자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 딥페이크를 비롯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가해자가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10대 피해 가해자가 대다수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대 피해자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온 힘을 다해서 예방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연인 간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주 YWCA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 상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심각한 범죄입니다.